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메타인지 능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사회인지에서 주로 다루는 귀인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또래 관계, 이제 그다음에 학동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의 터전이 집에서 이제 학교로, 그다음에 친구가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귀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시험을 쳤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엄마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용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귀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라도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문제가 생긴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청소년기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적었죠. 귀인이 뭐냐 하면은 이제 attribution에서 귀인, 그러니까 원인을 귀속하다. 그러니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애가 100점을 받았는데 어째서 100점을 받았는 것 같노?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좋아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요. 이럴 수도 있고, 시험이 쉬웠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결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이것 때문이라고 기속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이라고도 기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원인을 사람마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참 놀라운 게, 외국 사람들과 이제 연구한 걸 제가 보면은, 애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데 외국의 어머니들은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외국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조금 적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공부에 좀 이렇게 뭐랄까, 적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좀 많은데, 100%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는 이제 머리는 좋은데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해서 그래요라고 얘기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공부는 잘할 수 있다,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 이제 학원이 저 학원은 성적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애도 저 학원만 보내면 무조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아닐 수 있죠. 그다음에 쟤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열심히는 안 했어. 그냥 원래 머리가 좋아서 실컷 놀아, 맨날 노는데도 그냥 공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있는데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70점 받았는데 만족한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에 그렇게 적성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도 있고, 너무 답답해하면서 이 70점 가지고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많이 더 했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어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랬니 이렇게 하니까 다 아는데 실수해서 그래요. 이제 문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선생님이 잘못 문제를 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디에 노력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무엇을 보강하고 보충하느냐가 달라지게 되겠죠. 즉 귀인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귀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귀인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상황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쁘다, 그럼 타고나기를 예쁘게 태어났다 할 수도 있고, 내 집은 많이 가꿨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노력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평가력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을 받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뭐, 반에서 30등 하다가, 뭐, 이제, 50등 하다가 30등 돼서 잔치하는 집도 있고요. 뭐, 전교, 뭐, 1등, 5등 하다가, 뭐, 이제, 뭐, 10등으로 내려갔다. 뭐, 자살할 만큼, 뭐, 괴로워서, 뭐, 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연대 갔다고 집이 초상집이 되는 집도 있고요. 뭐, 아주 뭐, 전문대라도 갔다고 막 춤추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에 대해서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이걸 성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난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운수 탓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는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귀인의 내용을 어디다가 주로 돌리느냐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쌩 까고 가버렸다. 정말 성격 못됐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걔는 나를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제일 못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내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소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쟤 정말 못됐다 이렇게 하고 걔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 또 걔 성격이 아니라 나를 못 봤나 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기분이나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곡하게 기인을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을 하나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나쁜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럴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나는 지금 이 성적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왜 이 정도인 것 같으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만족하는데 우리 엄마 만족 못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왜 이 성적을 받게 되느냐. 내가 뭐 내 머리 때문이냐, 내 적성 때문이냐.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냐, 열심히 안 해서냐,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뭐 열심히 해도 별로 안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만족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되었다 그러면 부모 잘 만나서 저래 됐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상황이 좋아서 운수가 좋은 걸로 보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는, 즉 남과 나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기인을 내리는 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래서 우리는 귀인을 오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인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내가 이 말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 지 탓이 분명한데도 무조건 남 탓, 니 때문에 그랬어, 뭐 저 선생님 탓이야 하면서 다 남 탓으로만 돌리고 세상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문제겠죠, 그죠? 노력을 안 하겠죠.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항상 남에게만 탓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인의 오류들은 그만큼 내한테 이 문제가 일어났으면, 내가 공부를 하는 게 힘들었으면, 남도 저렇게 해서 잘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주고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남과 나에 대해서 다른 귀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두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 잘한 사람은 나중까지도 조금 이렇게 멋지다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콩깍지가 씌면 그 다음에 조금 못해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쁜 여자가 실수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못생긴 여자가 실수하면
같은 실수라도 어떻게 실수까지 하나 이렇게 이제 더 나쁘게 가혹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 정보, 참 잘하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오랫동안 이제 쟤 그랬대 이렇게 하고 이제 크게 남의 잘못을 크게 귀인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9번 잘한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내 한 번 실수 그거를 그렇게 꼽씹냐고, 내가 9번을 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한 번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매도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한 번만 기억을 하는 거죠. 내 잘해준 9번은 기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뭐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뭐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화, 나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것도 나 가외 안 시켜줘서 그렇고 쟤는 가외를 해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항상 방어 기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제 보고 남들의 어떤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는 모범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 수고했다.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수고했다 하는 말은 정말 너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말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한테 제가 100점 받았을 때 그럼 뭐 100점 안 받을라 했디나 이게 이제 하신 말씀에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 그 무뚝뚝한 아버지로서는 큰 그 정말 잘했다는 말씀이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큰 칭찬이셨던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제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굉장한 어떤 칭찬이고 그 사람으로서는 큰 참음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정서를 표출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것, 이것들을 알고 파악해서 이 사람으로서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람에 따라,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획기적 사고라 그러죠. 내가 그렇다는 걸 알지만 안 그런 척 하면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실망했지만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실망을 한 것이 세대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위로를 하는 차원을 가지면서 원래 마음을 감추면서 내 사고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귀인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인지를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조금씩 아이들이 배워 나가면서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시험을 치고 났을 때 귀인을 잘 해봄으로써 정확하게 귀인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정말 정확하게 시험은 쉬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는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거는 또 정말 그 나로서는 다른 사람에겐 별 점수가 아니지만 나로서는 크게 기뻐할 점수이다. 나로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칭찬할 만한 노력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만 하다라는 것으로 귀인함으로써 다음번에 귀인을 정확히 함으로 인해 더 큰 성장이 될 수 있는 귀인을 하는 연습을 자주 하고 반성을 하고 수정을 해 나감으로써 이제 앞으로 더 큰 어떤 성취들이 올 때마다 더 나아지는 방법의 행동을 해 나가고 노력해 간다면 훨씬 더 나은 성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인에 대한 노력도 훨씬 더 그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도 연습의 그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또래 관계,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